대법원 2026년 1월 22일 선고 2023-285162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국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권리 행사에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국가배상 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수 의견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서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날을 뜻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단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한다. 따라서 권리 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 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 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 사유를 의미하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는 민법상 정의되거나 민법의 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양자가 언제나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나 그것이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판단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권리 행사에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행사가 문제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복,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이라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과거사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진실 규명의 어려움,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나 잘못된 법률 해석은 권리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배상 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 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사후적인 법령 해석 결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법률 관계가 불명확하였던 이전 상황에서도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권리 행사 가능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이에 따른 국가의 조치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 제도의 목적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오경미의 별개 의견. 다수 의견이 제시한 권리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나 별개 의견이 제시하는 소멸시효 항변에서의 권리남용 법리는 모두 정의와 형평이라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만 적용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다수 의견은 소멸시효 기산점의 확정 단계에서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분 기준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것인데 반해 별개 의견은 선례에 따라 위 구분 기준을 유지하되 사실상 장애로 권리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면 이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서 선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는 때로 인정하는 전형적인 사유라고 보는 것이다. 후자의 방법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본래적 모습이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기산점의 판단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보편적 법리로서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다수 의견이 들고 있는 권리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혼란을 가져온다. 또한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다른 규정들, 즉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나 시효 정지 제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특정 사건에만 적용하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예외 이론의 남용이다. 2.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27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유족 등인 갑 등이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갑 등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등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갑 등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까지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헌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갑 등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